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7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대책 나온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시장 변화가 있었죠. 뭐 역풍선 효과다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결론은 제가 볼 때 역풍선 효과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8월 들어서면서 제가 볼 때는 하향으로 돌아설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추가 대책이 조금 더 빨리 나온다면 완연하게 하향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연말에 가면 내년에 이슈 몰이하면서 뭐 내년 서울 입주 물량 부족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세력들이 움직일 텐데, 제가 볼 땐 추가 대책만 확실히 나오면 그것도 힘을 못 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 더운데 8월 달은 그럼 날이 더우면 누가 부동산 사러 갈까요? 비수기입니다. 전형적인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뭐 광풍이 불지 않는 한은 그럴 일이 없는 데다가 대책이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앞으로 시장 상황 한 달 동안의 내용들을 보시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8월, 9월 하반기 시장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목을 터져버린 역풍선 효과라고 썼습니다. 왜? 역풍선 효과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랬을까요? 이제 거품이 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하락으로 돌입하기 직전, 서울 하락조정 돌입 직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6.27 대책이 한 달이 딱 됐어요.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죠? 근데 하락이라는 지표가 지방과 광역시는 하락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상하게 서울 수도권은 상승으로 지표가 계속 뜹니다. 여기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잘못된 통계 방식도 한몫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 하락폭이, 상승폭이 완전하게 둔화된 건 여러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은 제가 볼 때 하반기에는 하향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 달이 지났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거래량 급감했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조금 이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 상승 둔화가 서울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지방과 광역시, 육대광역시는 하락입니다. 수도권도 0.02 뭐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둔화된 게 아니라 하락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호단지가 서울 지역에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도 나오고 신고가도 나오고 막 겹쳐요. 게다가 또 급매도 나옵니다. 마포의 땡땡 단지는 불과 며칠 전에 신고가 쳤는데 그새 뭐 몇 억 내려가지고 또 거래가 되고 되게 혼동스러워요. 그러면 이런 신고가들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제가 볼 때 허위 거래 신고, 버티기 신고가 아닐까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풍선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금 완연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거래량과 하락 상승 거래의 비용을 보면 그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때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역풍선 효과는 없어졌다. 도리어 하락이 급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기 신도시는 하락 변곡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돌입하기 직전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는데요. 다섯 번째는 매수 심리 급락, 다 아시는 거고, 그런데 매물이 감소한다는 기사가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지금도 가끔 나오는데 과연 매물이 감소한 것인가? 제가 볼 때 아닙니다. 매물이 감소한다는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경합 심리가 지금 작동 중인데, 이 경합이 제가 볼 땐 매수자가 드디어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이 현 정부의 앞으로의 대책의 분위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도자도 버티고 있다가 지금은 약간 꺾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일기 신도시와 수도권의 강세 지역인 과천 딸랑 4건 거래됐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딸랑 1건 거래됐다고. 한 달 동안 4건입니다. 그러면 8건에서 10건 정도 되겠죠. 과천의 거래량이 110건 120건 됐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토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래 빙하기 수준이죠. 분당은 68건이 오늘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6월달 거래량이 1255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1255건과 68건, 이거 만약에 8월까지 신고한다고 가정해도 100에서 150건 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10분의 1토막 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한두 달만 만약에 이어진다 하면 거래량 감소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은 필연적이다. 저는 조정이죠. 조정 하락이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은 필연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평촌도 선도지구 지정이 됐죠. 한 5천 세대가 일대 15건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115건, 10분의 1토막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거래 빙하기 수준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거래량인데요. 이제 제가 좀 사라져야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거래인데 완전히 지금 2만 건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달 더 하면 4만 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거래량이 급감을 했는데 전국은 그래도 50%까지 왔네? 그 얘기 뭐냐면 5만 건이 평균 거래량인데 40% 왔으니까 그러면 7, 80%는 또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광역시 중에 하락 조정이 많았던 대구나 부산은 좀 아직 약한데 대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저점에 대한 이 매수가 조금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에서도 뭐 창원이라든지 또 청주도 지금 많이 하락했다 지금 조정기 들어가는데 혼동세가 빚었죠. 근데 저번 달에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래량에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별화가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6월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때요? 지방하고 틀립니다. 지방은 올라갔다 좀 꺾였는데 지금 완전히 하향으로 추세를 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135만 채에서 180만 채가 됐는데 거래량이 준다? 주택 가격이 너무 거품이 꼈다는 반증입니다. 이거는 차익 실현한 투자자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40, 50%고 생애 최초로 갭 투자자들이 가세하면서 빚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안 붙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바로 실수요자들이 안 붙으니까 투자 수요는 꺾이잖아요. 1876건입니다. 그러면 잘하면 3500건, 4500건, 많아야 5000건인데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토막이면 어때요? 6입니다. 그럼 선이 힘을 잃는 건 마찬가지고 여기서 결정되는 게 정부의 추가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가 향후 향방을 강하게 정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는 바와 같이 요번에 영끌할 때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그 영끌 분위기가 이제 전이가 된 거죠. 서울은 이때부터 뭐 4, 5월부터 치솟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약간 멈췄다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피크를 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4,646건 현재 됐습니다. 그러면 16,000건까지 갔으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한 반토막 선에서 끝이겠다 싶으면 한 7, 8,000건 요 정도에서 끝이겠죠? 그러면 저점이 전고점보다 약간 낮아졌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여러분들이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분양 물량이 또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 서울 주간 상승률 이렇게 0.43까지 갔다가 0.16으로 내렸습니다. 이게 요번 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것은 제가 볼 때 0.12 한 요 정도 또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과연 이것이 8월 달 돼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국 매매 통계 상승률을 보면요. 부동산은 자료가 제가 참고는 하라 그랬잖아요. 자, 지방 광역시가 완전하게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락폭이 커졌죠. 그리고 전국은 드디어 거의 0에 가깝게 됐습니다. 0.1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락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거래량이 통계 상승률도 거래량과 맞춰서 가격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 되면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서울 아파트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까지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아실이라는 웹이에요. 그 웹에 있는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한 달간을 쳤습니다. 최근 보시면 어때요? 이촌동 32% 최고가 대비 이거 2025년 최근에 피크 찍었었어요. 근데 이렇고 자, 그러면
강동구 그라시움 보시면 어때요? 40억에서 27억. 2021년도에 피크 찍었습니다. 40평이. 그런데 6월 28일 날 27억. 32% 빠졌습니다. 조정 많이 됐습니다. 성수동, 청구강변 23억, 10억이 빠졌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지만 6월 27일 이후로 거래가 없다가 빡 빠졌습니다. 34%. 반포 미도 재건축 앞두고 호재가 있었는데 보십시오. 6월 24일 날 38억 찍은 게 층수도 더 좋아요. 10층. 그런데 30억 찍었습니다. 헬리오시티도 25% 빠졌습니다. 7월 7일 날. 최고가는 또 7월 8일 날 또 나와요. 이게 이제 혼동되는 겁니다. 7월 8일 날은 29.5억인데 7일 하루 전은 22억? 이거 이상하죠. 층도 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력들이 가짜 거래 계속 신고하는 모습이 저는 예측이 됩니다. 작전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입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걸 왜 삽니까? 그죠? 제가 볼 땐 조정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공덕동은 단지별로 편차가 심해요. 여기 센트레 집이 센트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또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이 근처에 있는 자이힐스트레 라젤스는 최고가 대비 7.5억 하락했습니다. 28억, 28%. 많이 내려왔죠. 올림픽 패밀리 유명한, 여기 보시면 27% 하락 거래됐습니다. 그죠? 또 최고가는 또 7월 1일 날 나와요. 이 갭이 너무 크죠. 층이 더 좋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 강남구 수동 까치마을 보시면 이거는 뭐 직전거래가, 이게 제가 볼 때 직거래 같기도 한데 막상 보니까 직거래가 또 아니에요. 저도 좀 분석을 해봐야겠는데 이걸로 계산하면 50%예요. 이게 좀 이상거래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자 다음 보면 압구정동 현대 7% 팔아서 최고가에서 빠졌습니다. 7월 14일 날 거래가 없습니다. 거여동 자 27%, 26% 한번 요 그림 나중에 캡처하셔 보세요. 아실 들어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44%.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의 단지들이 다 20, 30%, 40%, 15%다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단지들이 지금 뭐 신고가 나온다고 자꾸 펌핑하고 그러는데 그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피크입니다. 버블이 많이 껴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조심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강동 고덕구 그라시움 15%, 20%, 창동이죠. 송파구 레이크팰리스 13%. 고점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동대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혼동대죠. 이것도 7월 8일이고 7월 바로 며칠 전에 25억이고 이게 작업 치는 것 같아요. 작업 제가 볼 땐. 고덕숲 아이파크 10억 이런 게 정상이죠. 2021년도에 고점 찍은 게 10억. 말씀드린 대로 30%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 보면 다 24, 18, 43. 상계주공 2단지는 5단지는 43% 하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서울의 주택 가격은 지금 양극화 차별화가 심한데 전반적으로는 하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그림 쭉 있는데 보시면 최근에 뭐 청담동 8% 빠졌습니다. 3월 달에 48% 찍고 48억 찍었다가 그러면 6월 달에 더 올라갔을 텐데 거래가 안 됐죠. 안 되다가 4억 빠져서 겨우 날아갑니다. 이런 부분 목동 신시가지도 이렇게 최고가와 이 하락 거래가 또 혼동돼요. 이런 것도 좀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하는 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 느낌은 성산시형 여기 뭐 많이 아시는 거죠. 성산시형 어때요? 7.2억 하락 37% 하락했습니다. 거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거품에 대한 게 좀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7월 10일부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매수 심리가 급락하고 있고 이것들이 풍선 효과나 이런 것도 없어지면서 시장이 하방 쪽으로 가는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물 감소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볼 텐데요. 보시는 바 어때요? 2024년 11월 달에 9만 건 찍었고요. 3월에 9만 5천 건 찍었습니다. 2월에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서 분위기 타고 갑자기 매물 쏟아져 나와요. 이건 뭐예요? 팔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7만 5천 건이에요.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매물이 감소하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매매 거래가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 3만 3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6만 5천 빼기 3만 3천이면 이 3만 3천 건 빼면 얼마예요? 9만에서. 그럼 6만 한 2천 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7만 5천 건이에요. 매물이 거래된 거 외에 또 1만 2천 건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야죠. 그렇죠? 3만 3천 건이 거래가 됐는데 6만 대로 안 내려고 1만 2천 개가 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소화가 제가 볼 땐 8월 달에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면 이 매물에 추가되는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왜 나오냐면 이 2 플러스 2에다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021년도 끝에 산 분들이 계속 샀던 가격을 못 넘고 있어요. 넘다가 이번에 넘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2년도에 저쯤에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내놓기 시작해야 돼요. 이 물량들이 제가 볼 땐 천천히 좀 더 추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입주 물량 부족 가지고 얘기가 많겠지만 그것도 힘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보시면 서초구 가격 변동입니다. 시장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계속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거래 끊깁니다. 자, 7월 초입니다. 이게 7월 초인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막 3억 4억 이런 것들은 가짜 거래도 저는 많다고 봐요. 서초가 그 전에 힘이 약했거든요. 그런데 6월 대책이 나왔는데 역으로 치고 간다? 이상하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뚝뚝입니다. 여기에 이제 속지 않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면 서초구 소유주분들은 생각하실 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끊기는 게. 왜 끊기죠?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7월 17일 들어가니까 하락 거래가 툭툭툭 나오고 힘이 약해졌죠. 그러면 요번 한 주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제가 볼 때 하락 거래가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 판단하는데 이 지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강남구는 아직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강남구라는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가격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천에 한 건 거래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서울이 상승 거래로 지표가 떴다고 하는데 과천에 한 건 거래가 됐던 게 마이너스 3억 10% 하락했는데 그때 지표가 이렇다고 그랬죠. 자, 한 달 동안 거래가 없고 마이너스인데 한국 부동산은 무슨 통표, 무슨 배짱으로 거래가 0건인데 상승 거래입니다. 0.4, 0.5. 어떤 논리일까요? 이게 이제 한국 부동산 통계가 진짜 문제가 많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건 하락하고 2건 상승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요번 주말에 한번 볼까요? 28월 1일 목요일 날, 요번 목요일 날 또 발표가 나옵니다. 과연 이게 또 상승으로 떴다. 그러면 정말 한국 부동산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통계에 이제 접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 손대야 됩니다. 더 이상 되면 안 되면 기레기님들이 계속 활용하는 신고가 이런 걸로만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해외처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신도시 모습인데요. 안양, 동안구, 편청동만 제가 좀 체크해 봤는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선두지구된 지역들인데 A17, 18, 19역으로 묶어놨는데요. 6월 627 대책 이후에요. 거래가 없습니다. 실종됐습니다. A18단지 꿈마을 동화가 130제곱미터 거래가 됐는데 3억 2천이 하락한 거래입니다. 그리고 평촌동 보십시오. 이건 전체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없습니다. 이 단지들이 거의 거래가 없고 하락 거래가 크게 이제 이게 나왔죠.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의 그림이 어때요? 요거는 이제 포함 하락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안양 동안구뿐이 아니라 분당 또 일산 동구 시장 요거 제가 볼 때 꺾이고 있다. 완벽하게 완연하게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분당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시장 상황 잘 보시면서 접근하실 때가 됐다. 금매가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광역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지방광역시도 거의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에 본 것처럼 하락폭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충분히 기다려도 된다고 보고, 매도자분들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무리해서 뭐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판단하시고 본인의 자산에 맞춰서 매도 가격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한 달 가도 안 팔리는 일 허다합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날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그죠? 많이 더우니까 이제 건강부터 잘 챙기시고, 이번 주 한 주 뭐 휴가 가시는 분도 많을 텐데 잘 휴가 다녀오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일기 신도시하고 광역시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수요일 전에 무조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